안녕하세요. 부동산 차트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시세 현황을 관련 부동산 데이터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해 8월 30일 성봉역 롯데몰을 개장하였으며 현재 수원 광교와 서울 강남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오는 2022년 용산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내년 2021년 경기도청이 수지구 인근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준공 예정 등 여러 개발 호재로 아파트 시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광교 등지에 거래가가 지속 상승하며 강남 생활권이 가능함에 따라 각종 생활 인프라가 좋은 용인, 수지구 쪽까지 실수요자 매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용인 수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시세 현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용인 수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주간 단위 매매가격 증가물가 및 전세가격 증가물가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난해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올해 들어 4월 약간 주춤하다가 현재까지 계속 상승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월별로 표시해 본 것입니다. 앞서 보신 아파트의 시세처럼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이전 기간 대비 상당히 많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투자한 매매 거래량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들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볼 때 제가 늘상 체크해보는 월별 거래량과 해당 월의 7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비교해 보는데, 올해 들어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보시게 되면 흑색으로 표시한 7년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해당 월의 월 거래량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부동산 수요의 원천인 총인구수 및 세대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9월 총인구수가 37만 6,319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수 또한 지난 9월 14만 8,621세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용인시 수지구의 인구는 어느 지역에서 넘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에 늘어나는 인구수가 전국 어느 지역에서 많이 넘어와서 늘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올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출지별로 순이동자 수 흐름을 내림차순 해보니 용인시에 늘어난 인구수는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많이 넘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적정 수요와 입주가 확정된 해당 공급 물량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지구는 지난해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과잉된 공급 물량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많이 부족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1년에도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후년 2022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적정한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경기도 용인시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미분양 현황은 현재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그 미분양 호수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중학교를 매겨볼 수 있는, 즉 서열화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평가 자료였던 2016년도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정리를 해보니
전국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우수중학교가 수지구에는 4개 교가 있었습니다. 신봉 1로 홍천중학교, 수지구 진산로 34번 길 이현중학교,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정평중학교, 용인시 수지구 죽종로에 있는 용인대덕중이 이렇게 4개 교가 전국의 우수중학교로 뽑혔습니다. 서울대 수시 입학자 수로 전국에서 100위 안에 들어간 학교를 정리해보니 올해 2020년도에는 수지구에는 2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개 학교 모두 풍덕총동에 소재하고요. 수지구와 풍덕고가 전국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중 평형대별로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비싼 대장 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고요.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반 매매로 신고된 분과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을 구분하여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평형대입니다. 20평형대 일반 매매 신고분은 9억 1,800,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20평형대는 6억 9천, 따라서 2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로 신고된 분 중에서 동촌동에 소재하는 동촌자의 전용면적 74.899평방미터 물건이 지난 6월 계약됐다고 신고한 9억 1,800만 원으로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은 12억 4천, 분양 입주권 신고분은 11억 6천, 따라서 3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로 신고된 성복동 소재하는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면적 84.913평방미터 물건이 지난 9월 계약됐다고 신고된 12억 4천만 원으로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평형대였습니다. 4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은 11억 3,500,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40평형대는 12억 5,790, 따라서 40평형대에서는 분양 입주권으로 거래되었다고 신고된 성복동 소재하는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전용면적 116.93평방미터 물건이 12억 5,790만 원으로 지난 8월 계약됐다고 신고된 분이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평형대입니다. 50평형대 일반 매매 신고분은 10억 4천만 원,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은 13억 4,590만 원, 따라서 50평형대에서는 성복동 소재하는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지난 9월에 계약되었다고 신고된 13억 4,590만 원이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